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퀴즈로 시작합니다. 선거철마다 만병통치약처럼 팔다가 선거만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약은 공약. 네, 선거철마다 진통 속에 피는 꽃은 무슨 꽃일까요? 단일화! 그런데 이번 대선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공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단일화 이야기뿐이네요. 정책과 공약 대결 언제쯤 볼 수 있는 걸까요? 5월 7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어딘가 수상한 송가인 매니저. 아니, 송가인 씨 하면 이담하면서 아주 유명한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가수분인데 그분의 매니저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송가인 매니저입니다라고 한다면요, 좀 주의를 해달라라고요. 송가인 씨가 직접 SNS에 올렸습니다. 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식당에 예약 문자가 왔는데 송가인 매니저입니다 라면서 식당에 회식한다면서 예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송가인 씨가 실제 이제 매니지먼트 이름이 JG 스타가 있거든요. 네. 근데 JG 스타로 된 명함까지 저렇게 첨부를 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건가 보네요. 저기 네. 별 그려져 있고. 네, 송가인 매니저 이수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렇게 명함까지 같이 보내면서 총 인원이 44명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뭐 주류 세팅도 해주세요. 또 간이 영수증, 중간 계산서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라면서 회식을 예약하는 것처럼 했는데 예약 취소도 안 하고요. 이른바 노쇼를 했다는 겁니다. 에? 아니 그러면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저 매니저라는 사람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송가인 씨한테 이미지에 절대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왜 저런 짓을 했을까요, 지금? 진짜 송가인 씨 매니저라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저게 송가인 씨 매니저를 사칭한 사람의 그 기획된 노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송가인 씨 소속사 측에서 지금 이런 수법이 지금 널리 활용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이 메시지를 낸 겁니다. 저 명함도 그럼 가짜예요? 명함도 가짜인데 어머나. 방금 이제 메시지를 보시면 거기에 주류 세팅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노쇼를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네. 주류 세팅 이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여기 대해서 이제 송가인 씨 소속사 측에서 이 수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네. 송가인 매니저라고 사칭하면서 회식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한테 접근한 다음에 한 업체에서 와인을 구매해서 준비해 두면 회식 때 같이 결제하겠다고 요구한다. 이런 수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이 음식 준비는 음식 준비대로 하면서 자기 돈으로 와인을 사서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그걸 이제 하나도 보전을 받지 못한다는 건데 송가인 씨 소속사 측에서는 어제 당사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금전이나 물품 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에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로 송금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경찰에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아, 요즘 세상 왜 이래요? 이제 살다. 그런데 보세요. 송가인 씨 소속사 측에서 직접 이런 입장을 냈다는 건 바꿔 말하면 이런 사기, 노쇼 사기가 한두 건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송가인 씨 매니저를 사칭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엔 가수 이분의 매니저를 사칭해서 또 이런 못된 짓을 한 그런 게 사기 수법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전화 통화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대감 문의했던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네. 이번 주 토요일에 가수 윤종신 씨가 그 지인분들, 연예인분들이랑 네. 간부급 스태프들이랑 해서 회식을 원하시는데 가능하신지 해서요. 가능한데 저희가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 제가 메뉴랑 이런 거 선정해드리면 될까요? 예, 일단 네네. 장소 예약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거라. 네, 가능하십니다. 네. 네, 9시부터 한 2-3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들으면 사실 시청자분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데 왜냐면 사기를 나쁜 맘 먹는 그 사기 치려고 하면 되게 목소리가 막 가늘게 떨리거나 막 말 더듬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기라고? 정말 그 사기였을까요? 이 전화를 받으셨던 그 업체 사장님께 저희가 직접 전화 걸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 씨께서 와인 애호가라고 하시면서 독일의 어떤 와인을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병당 500만 원짜리 와인 수입상 전화번호를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연락을 해봐라. 전화 안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일주일 전쯤에 수원에 계신 어떤 사장님께서 이런 사기 전화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먼저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제가 아는 대구 사장님들 한 10분 정도가 연락이 오셨어요. 저한테 DM으로 오셨던 분 중 한 분은 이미 입금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윤종신 씨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니까 서울, 수원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제 한 탕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원에 계신 분이 이미 한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피해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사할 수 없다고 종결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고가 수백만 원짜리 고급 와인을 준비해 놓으라는 수법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장님이 이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수원에 있는 분이 피해를 당하고 이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린 것 같아요. 올리든지. 그러니까 이분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기구나라고 느꼈던 거죠. 특히 수법이 똑같아요. 네네. 윤종신 씨가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네. 투어하는 그 날에 그 도시에다가 예약을 하는 거. 그래야 믿음을 주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 투어할 때 대구에 있는 식당에 전화를 하고 아하. 예를 들면 수원에서 투어할 때는 수원에 있는 식당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맞아. 투어하지. 오겠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진짜. 이런 전략을 썼던 것인데 네.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이게 그 주의하라던 사기구나라고 눈치를 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전화하고 알린 이유는 어찌나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사칭범 회식비로 3천만 원 잡혔다는 예산안 공문서를 위조해서 보냈다요. 그러니까 예산안까지 보내니까 믿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 정도로 네. 3천만 원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네네. 또 다른 사장님이 이런 사기가 있다는 걸 알려줘서 속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도 이렇게 자세히 사기를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앞서 이제 피해를 당하실 뻔한 업체 사장님과 저희 제작진이 직접 통화해봤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인 피해 당한 게 없으니까 수사는 못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만약 큰 피해 당해야만 꼭 수사 나서는 거예요? 오늘은 경찰을 좀 질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피해가 당한 기수뿐만 아니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범죄 중에 사기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배임 횡령보다 법정형도 상당히 높습니다. 설령 사기 미수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뿐만 아니고 지금 대전, 대구 전국적으로 동종 유사한 사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설령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확인해서 피의자를 사기 미수죄로 입건해서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나아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종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예인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는 게 맞죠. 마치 얼마 전에 군부대에서 다량 주문하는 것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신종 유사한 수법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그 연예인을 사칭하고 특히 그 주위에서 공연하는 때를 그 기회를 해서 이런 사기가 있다는 그 수법을 알리는 그렇게 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이 유명 가수분들의 공연이 열리는 지방을 상대로 이 지방의 업체분들을 상대로 이런 수법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경찰분들 꼭 이 인원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런 나쁜 인간 꼭 잡아주시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 씨 하면은 뭐 이제 이 우여곡절 겪은 다음에 요즘은 이제 진짜 아주 화목한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이사 갔어? 라고 처음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대박 사건, 그 집이 공개됐다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게 난리야 나.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어머니가 밖에 보는 거 좋아하는데. 아니 지금 같이 사는 이 고양이도 이 집 새 집과 새 집에서 내려다본 뷰가 지금 궁금한데 저희들은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네, 박송 씨 집이 굉장히 유명한데 마침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명하냐면 작년 11월 달에 저 집을 샀다고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아파트를 샀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당시 구입가가 70억 5천만 원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박송 씨 관련 근황 기사가 나올 때 항상 70억 집 박송 뭐였다. 이게 수식어로 따라붙어요? 항상 70억 집. 몇 달 동안 계속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와, 그래서 대박 많은 사건. 분들이 도대체 그 집은 어떻게 생긴 거냐 궁금했었는데 저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와. 저 집이 올해 2월 달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시시각각 중계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네. 이사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 리모델링하면서 딸 제이 양을 위한 방을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네. 또 반려묘 다옹이를 위한 새 보금자리도 마련했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야 이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박송 씨 입장에선 결혼, 김다혜 씨와 결혼한 이후로 모든 게 술술술 잘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2021년에 이제 김다혜 씨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시험관 시술로 굉장히 어렵게 또 딸을 그랬었죠. 안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딸이 태어났으니까요. 지금 벌써 6개월이 다 됐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네 세상에. 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딸을 키우는, 제이 양을 키우는 그 육아를 하는 재미에 굉장히 재밌게 살고 계시는데 박송 씨가 제이가 태어나고 나서 부부가 할 말이 더 늘었고 대화도 늘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사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네네. 더 좋아지셨나 봐요. 네. 게다가 그 후배 개그맨인 양세형 씨가 박송 선배가 그 방송 도중에 쉬는 시간마다 딸 이야기를 엄청 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선배가 또 아이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야 박송 씨와 또 김다혜 씨한테는 딸 제이 양이 정말 복덩이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요즘 제이 양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박송 씨 일상 좀 엿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유식하는 날인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컨디션? 어머. 이게 뭐야? 이번에 들어온 게 뭐야? 잠깐만 좀만 다 흘리네. 우리 제이는 이렇게 처음 하는 것도 금방 겁내지 않고 숟가락질도 그냥 잘 받아먹고 쩝쩝쩝쩝하고 이게 꿀꺽하는 것도 배워야 되죠. 천재이 씨라고 들었습니다. 박재희 씨가 아니라 맞습니까? 소리 봐요, 소리 봐봐. 눈 깜빡거려. 머리 엄청 길어. 박재희 진짜 수영소리 되는 거야? 수영 천재이. 아 대박 사건. 딸 바보 선배로서 최주봉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땐 그랬죠. 아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예. 다 이제 아빠들은 천재로 보이죠, 딸이. 뭐 크면 평범합니다. 어쨌든. 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네, 네. 너무 귀엽죠. 아, 저 네, 때는요, 개그였습니다. 눈에 네. 넣어도 안 네, 아픕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한 딸이죠. 네. 정말 박송 씨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박송 씨 딸 제이 양이 갓 태어났을 때는 엄마 닮았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아. 근데 조금씩 커가면서 박수영 씨를 닮아가는 모습이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 보니까 약간 그런 거 느껴져요. 네. 닮았어요. 그래서 박수영 씨가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너 제이한테 네. 너 왜 내 표정 따라하니? 라고 하면서 딸 제이 양의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어머, 보세요, 진짜. 너무 닮았어요, 닮았어요, 두 진짜는. 사람이. 예, 저렇게 보면. 그래서- 똑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수홍, 김다혜 부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이 양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따뜻하고 배려하고 진짜 그리고 인형 같다. 네, 사회성 있는 그런 아이로 커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나타냈습니다. 야,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너무 급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첫째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인형 같고 귀여우면 벌써부터 둘째 생각 간절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첫째 육아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귀여우면 또 낳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요. 네. 하지만 박수홍 씨는 아내 때문에 아내가 걱정돼서 나는 천천히 세상에. 아내 먼저 생각하고 싶다 이런 사랑꾼이네요. 입장을 최정호 밝혔는데요. 교수님처럼. 네. 그러니까 제이가 나를 닮았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닮은 둘째도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아내를 위해서 생각 안 하고 있다라고 세상에. 밝힌 건데요. 이유는 박수홍 씨 아내가 이 임신하고 나서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또 피로가 누적되고 또 시험관 시술이 어렵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네. 일단 간 수치가 70대 할머니 수준으로 좀 아이고. 악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몸무게도 급격하게 늘어서 한 37kg 가까이 늘다 보니까 네. 만약에 둘째를 가지려면 의사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살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 제이 돌잔치까지 한 20kg 가까이를 빼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박수홍 씨도 지금은 둘째보다는 아내의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건 현명한 선택하신 거예요. 김다혜 씨의 건강이 일단 최고고 우선이고 그다음 둘째도 천천히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행복한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 국면에서 보수 진영, 범보수 진영의 최대 관심사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단일화 문제겠죠. 두 사람이 조금 전, 지금 몇 시예요? 6시 25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6시에 지금 종로구에 있는 한 한식집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만남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장 그림 이거 생중계로 들어오는 그림인가요? 좀 전에 만나러 들어가는 그림이군요. 지금은 이때는 회동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고 일단은 나름 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동이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고 지금 아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미디어 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이 기자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시부터 회동이 시작됐고 지금 이 그림이에요. 지금 뭔가 지금 기자들한테 언론들한테 현재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다. 아마 지금 중간 브리핑 성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석자 없이 김문수 오늘 긴급 회동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대선 후보가 지금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게 먼저 회동하자 만남을 신청했고 오늘 6시에 만나기로 어젯밤 늦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종로구에 있는 한 한식집에서 두 사람이 배석자 없이 전격 단일화 회동 중이고 현재 30분 가까이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가 회동을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투표용지 인쇄는 오는 25일 날 시작돼요. 5월 25일 날 투표용지 인쇄가 됩니다. 그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단일화를 후보 등록인 마감인 11일까지 못해도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한간의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 회동을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었어요. 혹시 이것도 전략입니까? 어떤 겁니까? 한덕수의 승부수, 한마디로 벼랑 끝 전략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후보 등록하는 것이 5월 11일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후보들 그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예컨대 국민의힘으로 2번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덕수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의 2번을 달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마지노선 이 5월 11일 이 상황 속에서 세기의 담판을 통해 가지고 오늘 사실상 단일화를 위한 매듭을 짓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동적인 단일화를 위한 판이 딱 깔아지고 오늘 나오면서 손을 잡고 이 11일까지 있는 로드맵을 딱 펼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유우파를 비롯해서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는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오늘 각자의 길을 간다 하면은 사실상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결판이 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오늘 분수령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후보가 벼랑 끝 전략으로 오늘 합의를 해달라,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한마디로 김문수 후보에게 국민에게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지금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회동 전에 이제 언론에 잠시 공개되는 이른바 이 영상과 사진 기자들한테 공개되는 시간이죠. 이 잠시 이제 사진용, 영상용 이제 두 사람이 손 맞잡은 순간인데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생각하실 땐 지금은 웃고 있어요. 지금 왜 회동 전이니까. 그런데 지금 회동이 시작된 지 30분 가까이 다 돼가고 있어요. 나올 때, 아까 들어갈 때 지금은 모습은 손 맞잡고 옅은 미소 웃기도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상상을 해봐요. 안에서 양보하세요. 양보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양보하라고. 서로. 예, 왜냐하면 이러겠죠. 한덕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판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여론조사 안 해요. 이럴 거예요.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김문수 후보,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에 있어요. 왜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11일까지만 잘 버티면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지금 본인이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11일이 넘어가는 순간 본인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못해요. 그 말은 지금 기호 2번 못 단다 이거죠? 당연히 못 달죠. 무소속 후보로 나가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무소속 후보로 나가면 기호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정부에서 선거 보조금 받잖아요. 국고 보조금 못 받습니다. 하나도. 아하. 국민의힘은 국고 보조금을 받지만 수백억이네. 그렇죠. 그러나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아요. 어허. 두 번째. 선거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한덕수 후보를 지원하거나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해당 거예요. 행위 되고. 그렇죠. 본인이 만약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들이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지원하려면 탈당을 해야 돼요. 아하. 그렇게 해서 나와야 돼.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은 본인한테 엄청난 부담이 돼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기호도 그렇고요. 또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이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들의 태도를 보면 아마도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에게 저는 모릅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러나 그런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 못해요. 예를 들면 당에 일임하겠다고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본인은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정된 다음에 보여준 태도를 보면요.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 들러리 정도 쓰라고 했더니 자기가 다 하려고 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자기는 3번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왔어요. 한덕수 후보는 밖에 있다가 갑자기 와서 자기하고 지금 1대1 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처음에 당에 사무총장 교체 요구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선거 대책위원회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바뀔 텐데라는 전제가 없다면 이런 행동 못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걸 양보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보신 것처럼 이 본격적인 단독 배석자 없어. 이게 옆에 앉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받아주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단독 회동하기 전에 두 사람이 언론에 약간 사진 찍기용, 영상 촬영용 악수도 나누고 했죠.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죠? 네. 우리가 좀 호소를 취해줘야 될 거예요. 찍어주세요. 우리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겠네요. 총님이 뭐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치에 익숙지가 않은 사람이어서 요즘은 뭐 주로 언론들 많이 만나고 오늘은 외신 기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거 음원방에서 알고 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인들도 그렇지만요, 이 할 말 주로 말문 막힐 때 쓰는 표현이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뭔가 어색한 분위기에서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의 셔터가 막 울리고 이 할 때 일단 말문 막힐 때마다 서로가 꺼내는 말이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있어. 근데 그 고생 많으십니다에 여러 가지 의미가 또 함축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젯밤에 정말 어제 오후 늦게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뭐 저기 이 대선 후보 일정을 김문수 후보가 이 영남 지역 방문하다가 나 그만두고 일정 그만두고 나 서로 올라갈까 뭐 또 지도부 내려가려다 다시 내리고 막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서울로 가고 대구로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어제 기억하시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3시 50분 서울에서 이제 대구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네. 출발을 했는데 4시 10분쯤에 김문수 후보가 일정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허. 그러니까 기차를 탄 지 20분 정도 지난 후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중간에 대전에서 내렸답니다. 아하. 내려서 다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또 의총을 열었고요. 의총에서 그래도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압박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이 김문수 후보의 자택으로 찾아갑니다. 아니 저 모습인가 봐요. 네. 하지만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습니까? 11월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도부가 나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담 아나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김문수 후보 전화번호 알아요라고 물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기자들에게 여러분 김문수 후보 전화번호 알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전화번호를 몰라서 자택으로 찾아갔나 싶으실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계속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혹시 그 사이에 전화번호 바뀐가 싶어서 물어본다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잠깐 휴대전화를 이렇게 보이도록 들었는데 거기에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거의 5분 간격으로 계속 한 게 찍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받지 않는다라는 걸 혹시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노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보세요. 어제 저렇게 압박 아닌 압박을 취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젯밤 늦게 기자들한테 뭐 MBN 취재자뿐만 아니라 지금 기자들한테 갑자기 공지가 왔어요. 내일 저녁, 그러니까 어젯밤 상황이에요. 내일 저녁 6시에 한덕수 후보와 단독 회동한다. 이게 알림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런 압박을 떠나서 대구에서 일하는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올 때 했던 메시지 자체가 서울에 가서 현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예측이 됐던 것이죠. 다만 그 어제 저녁에 어떤 모임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네. 밤 거의 11시가 돼서야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한덕수 후보와 저녁 6시 회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까지 공지가 안 되다가 끝에 오늘 거의 5시 정도가 돼서 공지가 나왔는데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 계속 우리 정치부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봐서 후배들한테 야 오늘 어디서 만나니 알려줘 뉴스파이터 이거 해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이곳이 어디냐 하면은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걸어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한마디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업무를 보고했던 곳에서 거의 걸어올 수 있는 거리. 뭐 한마디로 약간 홈그라운드예요?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장수적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좀 더 배려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저기 가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저희가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이죠. 굉장히 한덕수 총리에게 익숙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늘 회담 결과를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내 어떻게 보면 내 그 영역으로 와서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나는 사실상 당신의 공격을 막아내겠다 그런 느낌인 것인데 바로 총리 공간에서 걸어갈 수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히 익숙한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한 듯 이런 부분을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결과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분위기 자체가 서로 어떻게 보면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소적 선택이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인 장소적 배려라든가 네. 얘기하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늘 저녁 분명히 나름대로의 어떤 분수령으로 가는 좋은 결과도 나올 가능성 저는 예측해 봅니다. 일단 최진영 변호사님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계세요. 뭔가 오늘 옥동자를 낳을 것 같다. 그런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보세요. 어제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한 뭐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회동을 끌어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김문수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5분 단위로 전황을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보고 뭐 입장 같은 거 없을까요? 어제 밤에 김문수 예비후보 측에서 입장문을 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서운한 심경을 표출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하겠다.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라고 하면서 전당원 대상 단일화 여론조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표현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 들으면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저 말이 손정혜 변호사님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약발이 먹혀요. 지금 전당원 여론조사 단일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거 중단됐어요? 어떻겠습니까? 약발 먹혔어요? 아닙니다. 당에서는요, 일단은 이 단일화 찬반과 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 단판을 지켜본 뒤에 이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서 네. 이 단판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이 당 차원의 압박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양수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런데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을 향해서 네. 당원들이 단일화에 찬성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요. 문제는 이 양측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요.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심으로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전국위원회 그리고 전당대회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까지 소집이 돼 있어요. 일정상은 10일과 11일. 그게 공교롭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10일과 11일이 바로 대선 후보 등록 시한입니다. 저때 이제 이틀에 걸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늘 회동 자리에 극적으로 두 사람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이 회동 자리에 앉긴 했습니다만 두 양측의 신경전은 지금도 치열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한덕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그 부담까지 감수하고 지금 단일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 협상을 상대 후보와 주도하지 무슨 당 지도부가 나서서 단일화를 시키겠다 하면서 시한을 정하고 압박을 하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후보로서도 그것을 응하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전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
모든 걸 다 이름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후보가 되든 당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을 완전히 배제한 뭐 단일화든 대선 과정이든 당을 제외하고 할 수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거 맞지도 않고요. 이거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다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당 후보가 당은 빠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최진봉 교수님, 앞서 최진봉 교수님은 이 단일화 관련해서는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 측의 이정현 전 의원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표현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느낌이 우리는 어떤 단일화 조건이 다 받을 테니까 제발 단일화의 방식에만 응해 주세요. 되게 여유 있는 모습은 외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 표현이 뭐냐면 저렇게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기서 이정현 지금 뭐 대변인인가요? 이분의 말을 딱 받아오면 당은 지금 한덕수 그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이 지금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한덕수 후보 측은 당에 다 일임했다. 당이 알아서 할 거다. 우리는 당을 따라갈 거다. 누가 지금 당 편입니까? 한덕수잖아요. 모양새 그러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당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 측에 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안 받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당에서 그러면 일입을 해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당이 여론조사 하세요.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후보는 누굽니까? 김문수가 지금 후보가 돼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는 아직까지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나 아니면 그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후보의 뜻을 받들고 또는 후보와 상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모양새를 보면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당이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이걸 밀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거 여론조사하는 거 멈추라 그러는데 당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구도 자체는 김문수 대 한덕수 후보와 당이 함께 있는 구도예요. 이런 구도에서 협상이 되겠냐고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에게 예컨대 다른 무언가를 제안하면서 단판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본인은 여론조사 하자고 할 거예요. 당도 지금 여론조사 하는 쪽으로 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압박을 하려고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원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 본인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버티면 본인 이름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뭐하러 밀리고 뭐 양보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최진영 변호사의 예측은 뭐 옥동자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오늘 협상도 결렬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게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 또 범보수 진영에서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시청하실 때는 이거 너무 최진봉 교수님 왜 이렇게 너무 또 가슴 떨리는 얘기하세요. 결렬이라뇨. 뭔가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처럼 옥동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이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이담 아나운서가 이제 우리 또 미술관 구경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두레라는 한식집이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국립현대미술관 안 가봤지만 넓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저 식당에 다른 손님은 다 나가겠을까요? 만약에 왜냐하면 보세요. 저기서 고성이 오갔다면 옆방에 있는 손님 같으면 저기 왜 지금 두 사람 만났는데 고성이 나오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저기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한정식 집이고요. 굉장히 정갈하고 조용한 분위기거든요. 저기서 실제로 상견례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요? 미술관을 찾는 분들 중에도 어른들이 많이 가는 게 좀 가격대가 이제 있어요? 젊은 층이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코스 메뉴로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품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룸이 일단 있습니다. 지금 사진 찍거나 영상에서도 좀 보이시지만 룸에서 아마 두 분이 회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룸이어도요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건 아니고 약간 불투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모습도 살짝 보일 수 있고요. 이야기하는 소리도 만약 고성이 오간다면 밖으로 분명히 새어나올 수 있는 정도의 곳입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안에서 벌어진 상황은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로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계신 기자들은 아마 저 영상만 찍고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못 서 있게 아마 양측
후보 관계자들이 아마 그 앞에 방 주위에 서 있겠죠. 그래야지 아마 이제 보완이 되니까. 근데 보세요. 손정혜 변호사님 보세요. 지금 앞서도 이제 그 최진봉 교수님의 얘기에 일부 조금은 서운하거나 불쾌하게 받아들인 분이 계실 수 있어. 결렬한 표현을. 근데 이거는 가정을 해보면 쉽게 오늘 상황이 오늘 만났는데 김문수 후보 측이나 한덕수 후보 측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한테 오늘은 일단 탐색전 잘했고요. 내일 또 만나요. 이러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서 오늘 옥동자 아니면 결렬 둘 중에 하나가 같다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경선 당시에 본인이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결렬시킨다. 또 이러다 보면은 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문제는 주도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당이 이끄는 방식대로 단일화하기보다는 내가 모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가처분 제기 소송으로 저는 표현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만큼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미의 관심이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 측에서도 오늘 회동 두 사람의 단독 회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어떤 최진영 변호사님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대선이 이제 27일 정도 남았나요? 한 달도 채 안 남은 대선 판도가 어떻게 지금 어느 쪽으로 요동칠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세칭 대박 아니면 쪽박이죠. 오늘 옥동자가 안 나온다고 하고 한마디로 유산이 돼버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다른 변동이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 김문수, 한덕수, 김덕수 회담을 단판을 짓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단이 단판을 지을 때까지 한마디로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식사를 안 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김문수 후보와 아주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던 분들도 그와 같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고문들이 목숨 걸고 단일화를 요청하는 이런 상황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저도 단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강론까지는 못 가도 총론적인 수준에서 오늘 단일화를 하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마 밤 사이에 구체적인 실무선에서의 어떤 얘기는 사실상 한덕수 후보가 당에 위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준비된 절차대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결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물론 즐기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상황을 한 발 떨어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맡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 모습을 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밥 먹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먹방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위기잖아요. 위기. 절체절명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저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정말 지지자들한테 어떤 마음을 줄까 엄청나게 실망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남일 보듯이 하면서 본인은 뭐 선거 후에 뭐 어떤 다른 걸 모색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 정도니까 저는 저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